조국 사면, 조국 사면과 조국 수감 생활의 뒷얘기 이건데요. 일단 지지율부터 좀 보고 가실게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NBS 조사로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57% 나왔고 이게 2주 전하고 비교하면은 긍정평가가 8%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가 무려 9%가 올랐어요. 거의 이렇게 붙은 거죠. 그냥 긍정이랑 부정이랑 많이 격차가 좁혀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는 거의 가장 핵심 원인이 뭘까요? 광복절 특사. 실제로 광복절 특사 부정평가가 54%에 달합니다. 긍정평가가 38%. 그 두 개 차이를 보시면은 이거는 평소 지지율 차이, 그렇게 양당의 지지율 차이, 이거하고도 좀 다른 측면에서 이 사면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사면이었다. 그런 평가가 내려졌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도 정말 꿈쩍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 씨. 조국 전 대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지금 원성이 크잖아요. 여당 내부에서도. 근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제 사면의 영향은 n분의 1이다. 자, 진짜 n분의 1일까요? n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죠. 이거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부글부글합니다. 자, 이게 지지율이 제가 이제 아까 NBS 지지율 불러드렸는데 리얼미터 조사로는 더 빠졌어요. 사실 2주 새에 12.2%가 빠졌고 특히 여기서 주목을 할 만한 게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데서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세대별로 지역별로. 경기 인천이라든지 4, 50대 그리고 20대. 20대는 원래 뭐 이재명 지지층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결국 이렇게 지지율이 빠진 게 조국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그거예요. 자, 20대는 어떤 세대인가요? 입시 겪은 지 얼마 안 되는 바로 입시 거친 세대죠. 그리고 40대, 50대는 학부모 세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지지율이 2주 사이에 12%면 이건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빠진 거는 결국 조국 효과다. 우리 조선일보에도 이제 이동수 씨가 칼럼 잘 쓰셨던데 그러니까는 조국 사면이 일깨워준 수시의 악몽. 그러니까는 이 정시와 수시 있잖아요. 입시제도. 여기에서 조민 씨의 대학 입시가 어떻게 보면은 수시제도의 병폐를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악몽, 그러니까 부모의 스펙과 배경을 동원해서 자녀의 입시 스펙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수시의 악몽을 일깨웠다라는 게 지금 이번 사면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민주당에서도 부글부글 하는 겁니다. 뭐? n분의 1이라고? 그러면서 부글부글 하는 오는 반응이 이제 추신으로 나는데요. 한준호 최고위원이 n분의 1 발언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다.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우상호 정무수석 뭐라고 했는지 보실게요. 피할 수 없다면 할 수밖에 없다. 피할 수 없다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고뇌 어린 결단. 야, 이거 무슨 뭐 구국의 결단인가요? 고뇌 어린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여러분, 아니 이거 뭐 제가 이 말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누가 사면을 하고 칼 들고 협박했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누칼협. 아니 언제는 사면이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고 뭐 이거 뭐 당신네들이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 정치인 사면으로 제일 피해를 본 게 이재명 대통령. 피해볼 거 왜 해요? 하지 말지. 어쨌든 이렇게 정말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이런 발언을 또 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발언에 대해서 그만큼 이 여권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한다는 징표를 보여주는 건데 자, 따져보면 정치인 사면으로 제일 피해본 게 누구예요? 우리 국민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이제 이 말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날 조두순 사면한 거랑 똑같다. 광복절 윤미향 사면은 어린이날 조두순 사면한 거랑 똑같다. 뭐 그런 여러 가지 패러디 버전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번 사면이 우리 국민의 마음을 다치게 했고 우리 국민을 화나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 대해서 뭐 어디다 대고 지금 피해본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주목할 거는 이 리스크가 이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불거질 겁니다. 아시는 대로 된장찌개 파동, 그리고 또 여러 가지 SNS, 앞으로 할 때마다 지지율 좀 더 빠질 것 같아요. 사실 이 된장찌개 같은 경우에도 가족 식사 이러고 된장찌개 사진 올렸잖아요. 아니 그게 알고 보니까는 설해마을에 있는 미슐랭 식당 우참판이라는 쇠고기 구이 식당이라는 거 아니에요?
뭐 오랜만에 수감 생활하고 나와 가지고 미슐랭 스타 고기 먹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나요? 근데 그걸 굳이 물론 본인이 이게 무슨 우리 집에서 된장찌개 끓여 먹었다라고는 안 했지만은 굳이 이런 된장찌개를 집에서 먹은 것을 연상케 하는 된장찌개 사진을 올려 가지고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지금 검색이 이미지 검색 엄청 발달해 있잖아요. 이거 AI 물어보면은 바로 뭐 어디 설의 마을에는 우참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사진을 한 진짜 5분이 뭐야? 한 정말 한 1분이면은 뒷배경 어디인지 AI 물어보면 나올 수 있는 이런 사진을 올려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감된 사이 그 시대가 바뀐 걸 몰랐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발언은 이거예요. 2030이 내가 사과한다고 마음 풀겠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제가 2030 민주당에 상당히 밀접한 연이 있는 2030으로부터 직접 반응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조국이 언제 사과했어요? 사과라도 해놓고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런 반응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 얘기로는 야, 자기는 이 발언을 듣는 순간 정말 귀를 의심했다. 이거는 정치인의 문법이 정말 1도 안 뵌 것 같다. 왜냐하면은 사실 2030이 화났다는 거는 공지의 사실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제가 마음이 풀릴 때까지 100번이라도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내가 사과한다고 마음 풀겠냐? 사과도 안 해놓고 이게 도대체 제정신이냐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문제고 풀어준 이후에 이 사람의 행적도 이렇게 당으로서는 정말 마이너스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설사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기가 너무 일러요. 원래 한 절반 이상 60-70% 정도 살고 나서 사면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번 조국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 뭐야 33%밖에 안 채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사실 이게 좀 너무 섣부른 사면이다 이런 말이 많은데 그러면 도대체 왜 했냐? 이게 지금 궁금하신 부분이잖아요. 도대체 왜 했는지. 이게 제가 이제 지금 취재를 해보니까 조국하고 상당히 친한 사람 얘기로는 이 지금 수감 생활을 그렇게 힘들어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물론 사실 조국이 아니더라도 수감 생활 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실명위까지 뭐 왔다고 그러고 김건희 여사도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뭐 누군들 수감 생활이 안 힘들겠냐 싶은데 조국은 특히 힘들어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조국하고 가까운 사람 얘기가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있는 집 출신이잖아. 귀하게 자라서 그래. 그 사실 그 조국 씨가 집안이 그 웅동학원 출신이잖아요. 그 경남에서 이렇게 그 학원 웅동 중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를 운영하는 이런 집안에서 귀하게 자라다 보니까 수감 생활을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웅동학원이 원래 이제 조국 사건 불거졌을 때 본인이 뭐 사회에 환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재산 규모를 한번 찾아보니까 웅동학원 재산 규모가 재산이 133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채가 200억 원이라서 뭐 이거는 거의 깡통 같은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당시 보도가 났던데 아무튼 이렇게 정말 뭐 100억대에 달하는 그런 큰 학교 재단을 운영하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수감 생활 굉장히 힘들어했다. 자, 근데 뭐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힘들다고 다 풀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풀어줬냐? 결국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이재명 혼자만의 당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박성민 정치평론 하시는 박성민 씨가 잘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청시대의 어떤 그 위험한 징후 이렇게 해가지고 쓰셨던데 위험한 구간에 들어선 명청시대라고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명청시대. 그러니까 이제 명만의 시대가 아니라 정청래. 그러니까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는 달리 대통령 혼자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당, 대통령의 당이 아니고 우리 당.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혼자만의 당이 아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고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청래, 김민석, 조국, 김어준 이런 사람들이 다 절대 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도 이 반열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단순히
이번 사면은 지난 대선에서 조국 당이 후보를 안 낸 데 대한 청구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그런 절차.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상호 수석도 좀 망언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피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피할 수 있으면은 피하고 싶은 게 이번 사면이었다는 거죠. 피할 수 없다면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몇 개월 뒤에 뭐 이를테면 광복절이 아니면은 3.1절 축사도 있고 하잖아요. 몇 개월 뒤에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더 욕만 먹으니까 그냥 이번에 한 거라는 것인데 자, 우려했던 대로 자기네들도 애초에 우려했던 대로 이런 리스크들이 터지는 것이고 제가 아까 들려드렸던 대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히 20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니 언제 우리한테 사과했다고 해. 그런 반응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감 중에 이제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 조국혁신당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특정인의 이름을 딴 그런 정당이잖아요. 조국혁신당에서 조국이 수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당 어떻게 운영했겠냐. 뭐 형식적으로는 대행체제나 이런 걸로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들은 거는 사실상 수감 중에서도 거의 당을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접견이라든지 서신이라든지. 자, 그거를 실제로 뒷받침을 하는 게 접견하고 서신 횟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보도도 났어요. 6월 달에 이제 한국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월 평균 24번 외부인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주말에 안 한다고 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하루에 뭐 한 번 이상은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자, 서신 같은 경우에는 더 많습니다. 월 평균 165차례. 그러니까 서신 같은 경우에 하루에 5개. 야, 이게 서신이 하루에 5개면은 사실 여러분들 문자 같은 경우에도 뭐 적게 보내는 사람들 하루에 5번 안 보내는데 물론 여기서는 구치소 안에서 문자를 보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서신으로 하루에 5건이면은 5건 꼴이면 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외부인 접견을 하고 여기서 외부인이라는 거는 가족, 변호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외부인, 가족, 변호인 또 이제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다 포함을 한 것이고 그리고 월 평균 165차례 이렇게 서신 교환을 하고 이렇게 쓰면은 실제로 갇혀 있었지만은 실제로 당을 거의 뭐 리모트 컨트롤 하듯이 운영을 했을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신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간 수감생을 했잖아요. 근데 총 서신 건수가 991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발표되고 나서 국힘에서 막 황제 수감이라고 막 비판을 했었고 혁신당에 대해서는 혁신당은 여기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거는 누구나 가는 권리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여야만 바꾸면은 거의 똑같은 내용의 공격 수비를 똑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수감 중에 뭐 팬레터를 뭐 900통 넘게 보내오는 바람에 무슨 뭐 교도관들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가 나오잖아요. 아니 그럼 조국 때는 그러면은 왜 그러면 가만히 다 벌리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절차로 이 제도 내에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면은 똑같이 평가를 해야지 이게 누구는 특혜고 누구는 법적인 권리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조국도 마찬가지로 6개월 동안이지만은 991건 지금 그중 뭐 펠레터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사실 펠레터보다 이런 업무성 서신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쏟아지는 팬레터 같은 경우에는 또 팬레터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서신 같은 경우에 보통의 서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서신 검열은 불가능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욕을 하려면 똑같이 해야 되고 실드를 치려면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조국의 사면과 이런 수감 생활의 뒷얘기 한번 달아봤고요. 사실 이게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사람들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반성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요즘 유행하는 메타인지잖아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2030들도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저분 도대체 수감 생활 중에 책도 많이 읽었다는데 도대체 뭔 책을 읽고 뭔 생각을 한 거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변하지 않는다든지 역시 진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리스크가 줄줄이 생겨날 것 같다. 이제 그런 반응을 보였었습니다.